오늘은 제이 씨가 들어왔으니까 신문 모니터입니다. 네. 민원연 신문 모니터 선무당 특집. 선무당. 선무당 특집. 사람 잡았습니까? 사람 잡는. 그러니까 예언이 늘 틀리는 사람들을 이제 선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것처럼 약간 이렇게 예측이 다 빗나간 사례를 일단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뭐 예측이야 많이 빗나가죠. 뭐.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고 네, 네. 늘 틀리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예측은 틀린데 주장은 똑같아. 나는 그래요?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보통은 예측이 틀리면은 그 예측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져야 되잖아. 두 개의 다른 기사를 내면서 주장은 똑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이야기 되게 재미있습니다. 주제가 뭐죠? 이번에 3.1절 특사 관련돼서 누가 사면 되느냐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네.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네. 일단 그 조선일보부터 볼게요. 이게 한참 전이에요. 사실 2월 12일자 기사거든요. 네. 이때 제목이 예언이지. 내가 네, 예언하노라 그러면서 예언. 정치인 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특별사면 대상에 일반 민생사범뿐만 아니라 시위 공안사범과 정치인, 기업인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내란 성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이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조선일보예요. 네. 네. 예. 근데 중앙일보가 어떻게 헤드를 뽑았냐면 같은 날이에요. 심지어 같은 날 일면 보도인데 중앙일보 제목이 한면숙, 이석기, 한상균 3.1절 특사서 빠진다. 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날 일면 톱에. 누가 이기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심장한 같은 날. 세기의 다음 대결. 날 했으면 모르는데. 조선대 중앙. 야, 빅매치인데? 누가 더 예측을 맞췄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기사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일보는 뭐라 그랬냐면은 특별 사면 대상의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그리고 이석기 한상균 관련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면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라고 딱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못을 보도를 박아버렸는데.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싸움에선 중앙일보가 어쨌든 이긴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한명숙, 이석기, 한상균 위원장 빠졌으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사실 2월 12일자 한참 전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 1월 초에 법무부가 검찰청에 몇몇 시위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람들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대요. 근데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특별사면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언론에서 한상균, 이석기, 한명숙, 이광재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이들이 사면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중앙일보가 빠진다라고 한 거는 빠져야 해라는 거고 조선일보가 얘네가 들어갈 것이야라고 한 것도 빠져야 해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너희 이게 들어가기만 해봐.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구나. 네, 그런 거죠. 둘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주장은 같은 주장인데 보도가 이렇게 다르게 정반대의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결론은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 중앙일보가 맞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재미있게 생각한 것은 사실은 중앙일보가 그렇게 전날 2월 12일 날 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각을 세우면서 그렇게 보도하더니만은 다음 날 이제 사설이 나왔는데 사설에서는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네. 예, 이걸 전해 주시죠. 중앙일보가 13일자 사설에 제목이 3.1절 특사 코드 사면 말고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라라는 제목에서 자신들이 어제 했던 얘기와 좀 다른 주장을 펼쳐요. 어제는 이석기나 한상균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설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가 정치인, 노동사범의 사면 복권 여부에 대해선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며 은근슬쩍 넘어갔다는 점이다.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복권은 신중해야 한다. 현 정부와 정치적 이념적 동지이거나 정부 출범에 기여한 사람들 일색이라서 정치 사면,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전날은 분명히 청와대 인사가 사면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했다라고 보도했거든요. 근데 사설에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은근슬쩍 넘어갔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전날하고 다음날 사설이. 네. 그런데 이 태도는 조선일보의 사설, 조선일보도 다음날 사설을 냈어요. 똑같아요. 네. 조선일보 사설하고 사실은 같은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네 편의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 사면 제목도 되게 세게 썼어, 그죠?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 사면이라고. 뭐. 그러면서 지금 6개의 시위 집회는 괴담에 근거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법치를 파기하고 조롱했다라고 하면서 사면 대상에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범법자 우리 편에게 면죄부를 발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진짜 무슨 한상균 위원장이 엄청난 범법자라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석기 통신당 의원지 내란 선동 혐의로 주온 글씨죠. 그러니까. 심지어 양승태 사법부가 통진당 해산에 관여했다는 게 지금 계속 증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양승태가 들어간 상황에서 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법무부 사면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확인 결과 20일에서 25일까지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심사에 대해서 기사를 낸 언론들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우리 이것도 이제 공시영 인턴이 처음 이제 그 초안을 작성했는데 되게 열심히 날짜별로 다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도들은 2월 달이었다 그랬잖아요. 2월 12일에 보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이제 익명 취재원을 근거로 한 보도들이죠. 청와대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3.1절 특사가 처음 언급된 건 1월 달이었어요. 1월 10일에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법무부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이 사면 대상자 관련된 회의가 있는 날이 있었죠. 근데 그 회의가 막상 있을 때는 보도가 거의 별로 없고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익명 취재원이 있을 때 보도량이 제일 많았어요. 각 언론사가. 자, 요 표를 좀 읽어주시죠. 네, 보시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네. 5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익명 취재원 보도가 2월 12일 날에 나왔는데 이 12일부터 13일까지는 무려 13건의 보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근데 이 사면 대상자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2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다 합쳐서 4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을 때는 오히려 보도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예측을 할 때는 굉장히 떠들었다. 심지어 그 틀린 예측을 하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추측만 하면서 사실 보도는 소홀히 했다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둘이 똑같은 날 다른 주장을 내놓고 그런데 또 결론은 똑같은 웃기는 무당들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코드 사면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코드 사면하면 안 돼? 하면 정말 니네 큰일 나 이렇게 겁을 막 주는 그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정작 그 사면 심사 그러니까 사면 대상자 심사가 이루어지고서 이것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보도량이 적고 오히려 군불대는 보도 있잖아요. 하면 안 돼 하면서 겁주는 보도 이런 보도는 되게 열심히 많이 했더라. 특히 그중에서도 조선일보가 장난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측 보도는 열심히 하고 사실 보도는 소홀한 이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였네요.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탄력 근로제 관련된 보도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탄력 근로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달 20일이죠. 네.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 근로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은 당연히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행은 2주나 3개월만 그 탄력 근로제를 하던 걸 이제 6개월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더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사전에 그 어떤 기간이 확정해야 하는 탄력 근로가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위가 일별이 아닌 뭐 1주로 완화하기로 했고 대신에 뭐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탄력 근로제 도입 조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실제로 단위 그 노동 작업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감이 좀 안 와요. 저도 잘. 그죠. 예. 근데 뭔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예, 더 탄력 근로제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노동 시간은 평소에 한가할 때는 일을 안 시키다가 일이 막 바쁠 때 있잖아요. 몰릴 때 그때는 확 시킬 수 있는 그 탄력 근로를 허용해 주는 거죠. 원래는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늦은 이렇게 탄력 근로제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뭐 인권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 이런저런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노동자한테는 분명히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경사노위 합의안이 타결됐지만 합의안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그 국회가 현재 그 이제 완전히 뭐 개정 휴업 중이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노동시간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넘겨져 있고 임금 보전 방안도 처벌이 과태료라서 강제성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어찌됐든 경사노위라는 그 대통령 직속 기구가 이것을 결정을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뭐 보도 안 할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국회에 넘어가야 되긴 하지만은 경사노위 합의안이 이렇게 타결됐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고 사실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고 그리고 민주노총은 왜 반대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도해야지 될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봅시다. 저희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분류를 했어요, 기사를.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합의안 내용, 그러니까 합의안과 탄력 근로제, 뭐 노동 문제 자체에 관한 쟁점을 다룬 기사와 그다음에 탄력 근로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내지는 뭐 정당 간의 의견 대립,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노위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일자는 20일부터 21일이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이 세 번째 어떤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한다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합의안 관련된 내용이 조선일보가 2건, 그다음에 국회 대립이 1건, 근데 노조와 민주노총의 대응이 4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중앙은 합의안이 2건, 그 국회 대립이 1건,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대응이 3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포인트 자체가 민주노총이 어떻게 반발하고 있냐, 뭐 약간 이런 쪽에 일단 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민주노총의 반발에 방점을 찍은 언론사가 조선일보가 4건, 중앙일보가 3건, 그리고 매일경제가 3건, 한국경제가 2건이고요. 경향신문도 2건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1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조를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조가 왜 반대하는지, 민주노총이 뭐 왜 반대하는지 그 대응을 자세히만 전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보도일 수도 있다. 노조 관련된 보도가. 그런데 문제는 그냥 노조의 주장을 잘 다뤄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노조를 까는 식의 그런 보도. 이상해.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잖아요. 보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노조 관련 보도. 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21일자 사설인데 제목이 산업 위기라면서 온갖 회방 놓는 민노총,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때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내용이 뭐 탄력 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그마저도 거부한다.
중요한 경제 사회 이슈에는 어김없이 민주노총이 나타나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언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계속 민주노총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들은 네, 민노총이라고 민노총. 말합니다. 네. 항상 민노총이라고 말합니다. 네. 원하는 걸로 그냥 불러달라는데 그러니까요. 누구를 지금 이름을 꼭 지네 마음대로 불러.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민주노총이라고 해달라는데 굳이 고집을 하고. 우리도 조선일보 말고 다른 이름 부르면 다르게 부를까요? 그냥? 자, 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뭐 어떻게 했나요? 중앙일보는 노사정 탄력 근로제 합의 한국 경제에 희망을 쐈다라는 그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노총이 그간 비톡촉하듯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바람에 기업 현장의 에러를 보고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서면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숙된 자세를 보였다. 우리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잘했는데 우리 민주노총이 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엄청 성숙했나 보네. 네. 그죠? 얼마나 성숙했길래. 아주 그냥. 자, 그리고 매일경제 얘기해 주시죠. 네. 사회적 대타협 거부한 최총파업으로 으름장 놓는 민노총이란 제목에서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며 무법자처럼 행동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나무인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시위와 파업 목리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라고 아니 난 비난했습니다. 진짜 촛불 청구서 이런 얘기할 거면 한상균 위원장 풀어주면서 뭐라 할 소리 하든가 씨. 아 진짜 아직도 위원장이 잡혀있는 조직이 그러게요. 무슨 무법자처럼 행동을 했냐고요. 세상에. 아무런 어떡하냐. 힘도 없구만. 진짜 어떡하냐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뭐 맨날 어깃장 놓는다 하면 자유한국당 어깃장 놓는 거 얘기를 안 해. 왜? 그러니까요. 국회가 맨날 돌아가지도 발목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저 발목 잡고 거의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거 지금 뭐야. 탄력 근로제도 국회가 안 돌아가서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자유한국당 어깃장 놓고 있네요. 어깃장은 거기서 놓네. 네. 거기서 놔야지. 왜 민주노총 참여하지도 않은 민주노총 왜? 못 살아 답답하네, 진짜. 자 그러면은 탄력 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그 이후로 재개 수건 사업이었어요. 아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산다. 사실 제 주변에 탄력 근로제 없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게 지금 방송 제작에서도 이것이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뭐 또 그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이렇게 집중 심리가 있을 때 그런 때만 사용을 하고 이 변호사들을 로펌에서 이제 평소에 이제 별로 없을 때는 좀 놀고 이게 몰아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상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조직이 아닌 거지. 그런 근무 형태 있는 곳들은 이대로는 못 산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과 그 경제지들은 지속적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거 너무 부족해. 이건 안 돼.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으로 늘려달라 이런 거죠. 6개월 너무 이건 짧다. 안 돼라는 야, 주장을 지금 이거 계속 내놓고 6개월 있습니다. 가지고 가로 사겠나?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인드가. 네. 자, 그래서 이런 주장, 재개 우려를 다룬 이런 보도들을 좀 얘기해 우려? 주시죠. 네, 네. 재개 우려, 재개 진짜 제목만 우려되고 제목만 있습니다. 보면 지금. 딱 나옵니다. 동아일보가 탄력 근로 6개월 확대, 기업들 실효성 의문 이런 거. 재개, 건설업 등 6개월로는 톡도 없어. 노조 동의 임금 보전 의무 휴식 3개 문턱 넘어야 6개월 적용. 벤처 IT 업계 소프트웨어 개발 몇 달씩 걸려. 선택 근로 기간도 늘려야. 이게 지금 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 6개월도 짧아. 그다음에 늘려야 이걸로는 돼. 턱도 없는데 네. 게다가 3개의 문턱을 넘어야 돼. 노조 동의 임금 보전 의무 휴식. 아니 이거 안 줄라 그랬어 그러면은? 그렇지. 휴식도 지금도 안 노조 주고 동의도 거의 아니거든요. 노조 동의도 네. 안 받고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돈도 안 주겠다 이런 소리잖아. 네. 그리고 한국경제도 탄력 근로 6개월로 확대, 어정쩡한 합의. 탄력 근로 기간 늘렸지만 곳곳 독소 조항, 경영계, 범법자 우려 여전 이렇게 됐고 노사 합의만으로 도입 물음표 또 노사 합의만으로 도입 탄력 근로 요건 다 맞추려면 6개월로 확대 하나마나라고 이렇게 하나마나 한 거. 왜 이렇게 되게 비판적이죠? 이거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는 뭐야, 거지. 도대체. 탄력 근로제를 잘 쓰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해라는 건데 나는 아까 그 동아일보 제목도 너무 웃긴 게요. 벤처 IT 업계에 소프트웨어 개발 몇 달씩 걸린대. 근데 이게 6개월로는 안 된다는 너무 거거든요. 끔찍하다. 근데 몇 달씩 걸리면 사람을 늘리든가. 뭐 이게 어떻게 막 1년은 늘리면 사람이 못 버텨서 다 중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1년 동안 그럴 수도 탄력 있죠. 근로 하려고 그러면 막 6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야. 와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닐까 가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또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좀 읽어보면은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진통 끝 합의했지만 갈 길 멀다. 21일 사설에서 경사노위가 탄력 근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 52시간 제도의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다라고 주장했고요. 한국경제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미봉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세상에 바로잡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설에서는 경사노위에서 첫 합의가 나온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미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위기간 확대는 거론된 6개월에서 1년의 최하한선에서 결정된 것이다. 합의문 곳곳에 독소 조항도 많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놈의 독소 조항 아주. 자기들한테 독소 조항이고 그쵸. 노동자한테는 그나마 살 수 있는 그나마 이거라도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조항일 텐데요. 네. 너무 진짜 이게 이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라는 말을 하잖아.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보수지와 경제지인 것 같은 게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냥 완전 재계의 입장. 자기가 무슨 이건이라고 말이야. 지네들이 다 지금 사용주의기만 한 것처럼 이놈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오는 맞짱 토론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시죠. 네, 이제 뭐 탄력 근로제에 어떤 우려 지점이 있는지 한국경제에서 하나 실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재계 요구는 근로 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은 근로시간 단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은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다. 주 40시간제에는 변동이 없다. 일주일을 5일이라고 보는 비상식적인 행정 해석을 바로잡아 주 68시간까지 허용되는 체제를 52시간 체제로 정상화하는 국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이 탄력 근로제는 이제 서구의 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노동시간 제도를 40시간 밑으로 하향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가량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이자 무한 노동을 허용하는 틈새가 여전한 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을 거슬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시기상조이자 성급하고 편향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맞짱 토론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도대체 한국 경제에 이런 말이 실렸다는 게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게 맞짱 토론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국 경제도 그렇죠. 이제 이쪽 반대편의 의견을 이제 실어준 거죠. 맞짱 토론이라고. 네네. 자기네 주장 더하기 저쪽 편 주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결론은 이제 그 한국 노동 시간은 주 40시간 이하. 이 얘기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합니다. 40시간 이하가 원칙이고 그리고 노동시간을 업무가 몰릴 때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 12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 1.5배 임금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 이제 현재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탄력 근로제는 흔히 52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1.5배 가산 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그 근로시간을 그 연장 근로시간에 붙여서 가산임금 할증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5배 주잖아. 근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저녁이나 휴일에 하면은 기본 시급보다 더 많이 주는 50% 더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줘도 된다. 네. 이거는 공짜 노동이다. 공짜는 아닌데 근무를 추가 근무 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짓이지. 공짜는 아니네요. 공짜는 아니지. 임금을 줘. 그런데 0.5배를 안 줄 뿐이죠. 원래는 더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거를 얘네가 사실상 제도를 통해서 이거 안 주려고 제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영업을 못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 정도까지는 해달라 해서 계속 이렇게 흥정을 해서 지금 경사노위가 서로 밀당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것에 적용되시는 그 노동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악용해서 1.5배 주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악용해서 탄력 근로제로 활용하려는 그런 곳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하는 보도들이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경사노위도 아직 입에 와닿지 않고요. 그다음에 탄력 근로제도 다들 이런 말들을 보면은 진짜 되게
말은 좋아. 좋은 탄력 것처럼 얼마 들리죠. 좋아 보이냐.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아무튼 이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관련 보도들은 저희가 아무튼 계속 지적을 앞으로도 해 나갈 건데요. 우리들 스스로가 올해 한번 이 경제 가지고 이제 경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뭐 이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잘못하는 거 지금 이 탄력 근로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쪽에 이제 끌려가는 그냥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보도하는가 보면서 보도를 안 하는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니터라기보다는 공부를 하자. 우리 스스로가 경제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디어 탈곡기와 함께 경제 공부를 해봅시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